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저희와 함께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죠. 그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 출발해서 10시 반 이후부터 중화권 증시의 강세 영향을 받아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에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3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지수 빨간불을 켰는데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또 기관은 2거래일 연속 금융투자와 투신 중심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물량 덜어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4% 상승한 696선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690선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막판에 더 힘을 내면서 4거래일 만에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중 내내 매수하던 개인이 막판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도 사모펀드와 투신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면서 5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860억 원의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완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우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1,400원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전거래일 대비 18원 하락한 1,401.2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 연일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의류 관련주지만 회사의 최대 주주인 글로벌 세아가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에 포함된 쌍용건설을 인수하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연일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60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휴전을 협상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종목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모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0.45% 상승했고요. 오늘은 25%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15,2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주도 살펴보시죠. 크게 하락했던 발틱 운임지수가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반등했습니다. 또 LNG선 운임과 종합탱커 운임이 모두 연중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는 소식에 오늘 해운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해노션이 가장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12.47% 오름세 보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에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스코 시간의 상한가 같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간 외에서 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해인까지 살펴보시죠. 네, 해인도 시간 외에서 3.49%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내일장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장 내일 미국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이 이벤트가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한동안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원 의원의 전원과 또 상원위원회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 등이 결정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상하원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공화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막론하고 또 선거 이후에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주식시장은 늘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훈풍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큰 건데 한두 번 상승한 거 가지고 이렇게 기대감이 모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핵심은 이걸 겁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어떤 게 유망 섹터일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미 우리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4분기 큰 장이 온다. 준비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 중간 선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금년 들어서 세 번째 맞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중간 선거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물론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족적이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보게 되면 거의 다 100% 상승했습니다. 말하자면 1942년부터 총 20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거 다 모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다 플러스가 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주가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 인플레이션 경제 정책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든은 불리하니까 이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그걸 강조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경세재민이라고 먹고 사는 게 더 이렇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자기 돈,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승리할 경우에 주가는 상승 탄력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조금 그 동력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어떤 그런 IL이라든가 ILR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ILA라든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이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가 끝나면 다음 또 대선도 있잖아요. 경기 부양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보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리로 보나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도 지금 저점대 상당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최명성 위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위원님. 네.
네, 최근에 미증시는 특히 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 중간 선거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더 큰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조은정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은 벌써 이제 좀 훈풍을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보면은 유일하게 저희가 9월 달부터 시장 살아난다, 올라간다, 뭐 삼성전자도 올라간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좋은 정보님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강력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가 많이 뭐 정치, 경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지금 공화당이 상당히 한 70% 정도는 우세하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공화당에서 대선 주자를 뽑을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선 주자가 나와서 계속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공약을 발표하겠죠. 공약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뭐 공약을 발표하면 그 관련주 항상 급등이 나옵니다. 뭐 태양광 예전에 태양광 에너지 그런 게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 끝내면 이제 계속 대선 체제로 가고 또 계속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또 상승합니다. 또 어디 가도 신상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지금 1년하고 11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저는 이제 완연한 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상승장을 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히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시장 전망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네, 물론 당연히 선거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물가도 40년 만에 최고라고 하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늘 있어 왔던 이벤트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과 결부지어가지고 지금의 어떤 약세장 박스권 시장을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중간 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18년도의 투표율을 일단 넘어섰고 일단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각종 언론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민주당이 될 것이다, 공화당이 될 것이다, 또는 민주당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공화당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있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여러 컬럼들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사실 이번 경기 침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일단 중간 선거에서 사실 승기를 진다 할지라도 상황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정책 기조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세한 상황에서 승기까지 거머쥐게 된다라면 중국과의 지금 현재 갈등 국면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조금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어찌 본다라면 중국 그 자체를 고립시킬 정책을 사실상 좀 강경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가상 자산에 대한 그리고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상 코인베이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정치계에도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뭐 이겨도 좋고 지면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일단 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어찌 본다라면 새롭게 경기를 좀 부흥하기 위해서 시중에 엄청난 돈을 풀었고 어찌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인프라 확충까지 소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 정도의 어떤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투자의 어떤 범위라든지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해야 될 어느 정도 이제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 등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중간 선거보다 약간 조금 더 중시 여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 10일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일단 지난 10월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지표를 우리가 11월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상치를 넘어설 것인가 또는 얼마만큼 상회할 것인가 또는 하회할 것인가 이것 자체가 일단 올 연말까지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즉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주민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주민 투표에 따라서 전쟁이 뭐 어찌 보면 좀 쉬어간다는 표현을 했지, 뭐 휴전이 될지 아니면 정전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뭐 푸틴이 그런 어떤 주민 투표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도 앞서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일단은 휴전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수용할 어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시피, 사실 이 자체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면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나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나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쪽에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11월 24일 또 특별한 이벤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좀 잡혀 있는데, 사실상 기준금리는 분명히 인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차가 0.85%포인트 또는 크게 본다면 1%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아주 위험한, 그리고 아주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수치다. 근데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상을 할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 대비했을 때 가계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그 사례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급작스럽게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가계부담이 커지겠죠. 앞서 보니까 5억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납입하는 이자 비용이 플러스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다 보니까는 사실상 한 달 내내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해도 사실상 급여 자체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일단은 11월 24일 날 빅스텝이 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올 연말 까지의 어떤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니까, 그 시점까지 다양한 경제 뉴스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체크를 하셔야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언니어는 이번 중간선거보다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와 또 24일에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결과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부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느 당이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득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마다 내세우는 정책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먼저 민주당이랑 공화당 네. 대표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잠깐 살펴볼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닥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네. 경제 분야,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낙태라든가, 그다음에 총기 규제, 이민 정책, 이게 다 뭐 정치적 이슈가 크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준비한 도표를 보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생략하고 첫 꼭지 경제하고 마지막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년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 포퓰리즘 성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에 이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공화당은 감세, 옛날 그 트럼프가 썼던 정책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감세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글쎄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어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좋지 않나.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선순환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논리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낙태는 생략하고 총기 규제도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민 정책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이민자 대상으로 공공보조금 확대죠. 포퓰리즘이죠. 돈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해가지고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강제 출국하고 처벌을 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는 이제 뭐 휴전이 됐던 뭐 종전이 됐던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같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군사 인도 지원, 점직적인 감축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선거 결과 누가 이겨도 그러니까 선거 결과 누가 이겨도 무관하게 우선은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중국 이제 견제를 얼마큼 더 하느냐, 공화당이면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중국 견제 기조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제약이 될 것이다. 뭐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아시는 거지. 우리 뭐 증시, 우리가 어떤 개연처의 그 스트레스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장악해야지 더 유리할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누가 이겨야지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좀 공화당 트럼프를 약간 싫어했어요. 너무 좀 그렇죠. 애기도 없고 너무 그렇죠. 과감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는 5년 동안 계속 경제가 초호황이었죠. 호황이고 또 주가 상승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 미국 시장도 35% 정도 하락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까지 다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은 심지어는 뭐 일본 상공을 돌파해서 핵무기 시험을 미국 바로 앞에 떨지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나약한 대통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 국민들도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세계 경제 질서를 확실히 잡아주고 경제를 살리고 또 주가가 좋았던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여론 한 70% 정도가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키웠죠. 그래서 2만 명이가 3만 명을 이렇게 수용해서 일자리를 줘서 상당히 좋은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 또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 현대차, 기아차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대로 만약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지금 미국의 정책 관련해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네. 오늘 다행히 3년 유예한다 이런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했는데 확정은 아니지 않았나요? 네, 유예 가능성이 네, 나와서 네. 네, 잘 짚어주셨네요. 제가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어쨌든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네. 이기게 되면은 이 네. 법안이 아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도 미국 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은 일단 법이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자체가 유지가 되긴 될 테지만 또는 유예가 되더라도 실제로 폐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고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앵커님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중국산 장내담을 가져다가 네. 우리나라 야산에다 심으면 그것은 우리나라 토종 산삼이 되나요? 그래도 중국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이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의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닉 5를 어느 정도 프레임이랑 시트를 뺀 나머지 다 조립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에서 시트를 조립하면 미국에서 생산한 것이 된다. 아,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켰을 때 예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미국에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예가 된다 할지라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그 수혜를 입기에는 조금 어렵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찌 보면 완성차를 만드는 어떤 공정 설비보다는 그래도 뭐 시트라든지 아니면 엔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터적인 부분들 이런 어떤 갖가지 모듈을 조립할 수 있는 공장을 단순하게 좀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나마 3년 걸릴 거 1년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나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법안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한국은행에서도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폐기 자체는 매우 극도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만큼 일단 지금 현재 유예 또는 완화 이 두 가지 키워드 둘 중에 하나가 실제 우리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결정되는 사안들 계속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데 미국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가계대출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내수 활성화 및 그리고 어찌 본다라면 외국계의 어떤 투자 자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차, 기아처럼 생산 설비를 다른 동남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국가가 아니라 미국 현지 본토에 직접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타 국가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IRA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 큰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미국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치 않고 미국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냥 방치된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시에 어찌 본다면 조금 힘든 것은 상황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어떤 지금의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상치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앞으로 내가 주식의 비중을 얼마만큼 내릴 것인가, 현금의 비중을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 중요 어떤 지표로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슈들 추가적으로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과거에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거 이후에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보면서 그 전에 미리 담아두면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엑기스인 질문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죠? 아까 섹터. 하나 또 준비한 표를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정당별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이제 틀리다는 걸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이제는 민주당은 지원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회복에 우선을 두고 이제 좀 서서히 이제 여기서 조금 발을 빼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제조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필요시 중국 포함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일부 조달 필요하다는 공화당 입장이고 미국 내 자체 생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IRA 그 법안이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볼 수 있고 현대차 그래서 오늘 분이 올랐다고 했죠. 3년 유예한다니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는 사실 이제 공화당은 이거 돈 버는 데 가장 방점을 둬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트럼프 보게 되면 막 무식할 정도로 막 거기에 이제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탄소고 그것은 다음이고 돈 버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일단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적극 대응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그 보장 그 확대하는 걸 좀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는 역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하겠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기대 수혜 업종은 뭐가 되냐? 정통 에너지, 제약 소비재 등이 이게 될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될 것이고, 뭐 헬스케어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승리할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의료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가 예측이고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큰 그림으로 보시자. 주가라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중간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일지 투표함을 열어보고 그것을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 홀짝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뭐냐면은
보편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 유추가 가능할 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론조사는 물론 공화당이 우수하게 나오니까 뭐 그쪽으로 기우는 거지만 그것도 결국은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 좀 집착하기는 앞서 이슈에 몰입하기보다는 펀더멘탈 되는 종목들을 저점을 공략해보자. 제가 또 한번 조언 드리고 싶네요. 시장을 보는 눈이나 종목을 보는 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차트, 오래간만에 다우존스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다우존스. 자, 10월 달 제가 4분기 큰 장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10월 초였거든요. 쌍바닥 치고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신압으로 13% 올랐어요. 이때는 다다 우리 최명수 위원님 뭐 저하고 참 외롭게 고독하게 외쳐졌습니다. 지금 기회라고. 그래서 그때는 늘 기가빙 하셨는데 이렇게 올랐죠. 근데 이거 한 분기 차트를 보실래요? 왜 4분기 기회였는지 음선 3개 다음에 상승을 장악하는 양선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스닥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죠? 예, 나스닥도 음봉 5개죠. 제가 이제 토요일에 방송하면서 우리 이하선 앵커 이런 질문했어요. 이거 오늘 좀 낮게 출발하면 갭상승 말고 양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는데 나스닥도 이제 다중바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상승이라 그런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증시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도 다우하고 똑같이 11% 올랐어요. 그때 다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주가는 우리 주식할 때 수익을 내시려면요. 그랜저 검증에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랜저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는 실물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 경기 지표 그런 것들에서 선행해서 움직이고 어떤 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 지표 모든 것들 기업의 실적 하나로 다 집적해서 나타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게 바로 차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 오는데 어떤 분들은 야, 너 차트쟁이 아니야? 물론 이 차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 또 한 번 강조드릴게요. 이때 했습니다. 딱 봐도 압니다. 이때 노란색 나오고 이게 나오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아이고 두더지 땅굴 파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이것도 11%나 올랐거든요. 자, 한번 월봉 보실까요? 월봉 보게 되면 이게 양음양 패턴에서 왜 4분기가 기회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것도 음선이 5개에서 먼저 코스피가 키 맞추기 상승으로 지금 양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역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코스닥에 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코스피에서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에서 약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 그러나 코스닥도 매수가 줄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11% 올랐을 때는 7.7% 올랐거든요.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이제는 소위 말해서 주 땅은 내 땅, 상승할 룸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분기 차트예요. 금년 들어서 3월달 조금 좋았고 다시 한번 월봉 볼까요? 왜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냐면 3월달 조금 좋았고 그 다음에 7월달 좋았고 8월달 조금 이제 스테이하다가 9월달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서서히 터닝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다우존스하고 코스피 차트를 오래간만에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성장주 했는데 이제는 약간 패션을 시장이 좀 이렇게 패션을 좀 달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꼭 뭐 중간 선거가 어떻고 안다 하더라도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금호석유 차트입니다. 오늘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해서 양양캐 들여서 8% 정도 좋은 수익을 났는데요. 금호석유 3분기 실적 어닝 쇼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오르죠. 이런 것들이 뭐냐? 가만 보세요. 이게 지금 연봉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수익 났던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가 어디까지 내렸어요? 11만 원까지. 3분의 1토만 했을 때 펀더멘탈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자꾸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는 게 제발 뉴스 나오고 그런 것들 홀짝 게임 하지 마시고 이미 많이 오른 물론 더 상승 여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 거. 이제 그 저는 빈살만이 오면 그게 이제 결국 뺐다고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호석유다 그렇고 오늘 또 한번 턴어라운드 가는 게 바로 S-오일입니다. 이런 것도 다중바닥에서 서서히 가고 있잖아요. 이제 디젤 쇼트지가 나서 정제 마진이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내가 초보던 직장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낙폭 성장이 그 끝났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역시 피플바이오 잘 아시죠? 이때 31% 정도 일주일 만에 4거래일 동안 수익 났고 여전히 살아있다. 주봉 보면은 이것도 오늘 뭐 터닝포인트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좋대요. 그 다음에 또 알피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서서히 이제 바닥에서 치고 가고 있는 모습. 그다음 하나만 더 본다면 산돌 같은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공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언급하신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은 중간선거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네. 증권 3대 천왕이신 조은정님께서 너무 많은 좋은 내용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두 종목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대차를 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동안 많이 내렸죠.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하면 분명히 현대차가 좀 기회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22만 원짜리 지금 16만 원, 거의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품주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를 좀 다시 보셔야 되고요. 요즘 보면 이제 게임주가 날아다니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위메이드 맥스, 뭐 NC 소프트까지 모든 게임주가 올라오는데 바닥에서 중소형주 게임주 급등주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미톤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모바일 게임 서비스 및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하고 있고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에 좀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예전에 한 7,000원짜리가 4,000원대 거의 반토막 나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이제 방학도 이달부터 방학도 돌아오죠. 중고생, 대학생 다음 달. 그래서 이런 게임주 미통 같은 거 좀 중소 이렇게 게임주 보시면 좀 수익이 쏠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비롯해서 게임주 안에서 미투온 말씀해 주셨으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민주당은 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린 뉴딜이 거의 키워드로 작용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해 보였잖아요. 네. 그럼 공화당은 어떤 키워드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 그다음에 가상화폐, 그리고 네. 중국과 관련된 어떤 자원주 뭐 이 정도로 좀 압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아주 큰 이슈가 한 가지 있죠. 뭡니까? 호가 변화. 호가 변화라는 것이 있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천 원짜리 주식 거래할 때는 1% 먹으려면 10호가 이상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전과는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10,000원 이상, 5만 원 이상짜리 주식을 거래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어떤 대형 우량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비싸게 산다기보다는 90만 원대 돌파하는 흐름을 좀 확인하고 추세가 잡혔을 때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좀 무거운 주식들은 한번 전저점을 깨게 된다면 하염없이 비추세 구간을 접어든다는 어떤 특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하나솔루션 같이 좀 묶어서 보게 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뉴딜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큐스를 통해서 사실상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역대급의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 그대로 족족 지금 시설 투자 비용을 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찌 본다면 산업 그 자체가 성장을 할 때는
어찌 본다면 주가도 같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 기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의 지금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현재 매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또는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좀 최악의 경우에는 뭐 3만 원 선까지 좀 눌림이라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의 가격 눌림 조정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가서 내가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들의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수익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현재 민주당이 쥐고 있는 의회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느냐인데요. 상하원 공화당의 승리 확률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과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면역 항암 학회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들도 참가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한 소식도 챙겨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9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내일 발표됩니다. 한국은행은 9월 무역 적자가 크게 축소됐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결과도 지켜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와 관련한 컨퍼런스를 내일 개최합니다. CBDC 발행이 통화정책 및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한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죠. 이상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점검 받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탑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수요일 34,550원에 매수해서 현재 최고가 48,650원 찍으면서 40.8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4거래일 만에 무려 4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역시 황금 맥점이니까 어려운 신규 상장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주셨어요. 예. 네. 또 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까요? 네. 두 번에 걸쳐서 황금 맥점이 포착이 됐는데요. 내용들 것들을 저점 잡는 거 제가 그냥 늘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전 이거 우리 실전 매매도 되거든요. 여기서 황금 맥점에서 상한가 이게 쌍둥이 패턴이었어요. 높게 출발해도 3거래일 동안 40%나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돼요. 장중 상한가 두 번을 뽑았고 4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얼마까지 설정할까? 그것은 제가 일단은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예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두 번이나 간 종목, 이런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한전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21일 8,160원에 매수해서 현재 최고가 1,400원 찍으면서 27.4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네. 차트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바닥을 탈출했어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이틀 뒤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장중이 30% 수익이 나오는데 한 3일 조정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이제 올라갈 때 11,000원, 12,000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보실 수 있을 때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위원회 미래나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13일 15,100원에 진입해서요. 현재 최고가 21,700원 찍으면서 43.7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일단 앞으로도 2차 전지, 소재, 장비 갑니다. 그리고 이 종목 21,500원 돌파하게 되면 강한 슈팅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1,500원 빨리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예, 턴어라운드 종목. 예, 네. 예, 지금 뭐 장대 양봉 종목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금호석입니다. 좋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MB 락텍스에서 세계 1위고요. 뿐만이 아니고 뭐 ABS든가 패널 유도체 같은 거 종합화학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복이 실적이 썩 좋지 않았는데 이미 주가에 상당분 반영됐고요. 현금 자산만 1조 4천억이에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뭐 회사 차트가 조달이 힘든데 이 회사는 탄탄하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완화될 겁니다. 뭐 일부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행해서 움직이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초급 구간이다. 누를 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시초가에서 14만 3천 원 매수,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금요 석유 한번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K바닥, 바닥 맛집 최명석 위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MTN 방송에서 한 6,800원에 추천했는데 53,000원까지 7배까지 올라갔는데요. 다시 또 바닥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는 이제 영화 CF 모든 영상 절반의 시각 특수 효과를 나타내는 VFX 관련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제작 1위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나 한 1,300원 정도 해주시고요. 자,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 13,000원 들고 손절가는 9,3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삼성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의료기기로 뭐 접목한다는데 이 정보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목표가 12,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보시고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 달인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GI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LG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완성형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폐 배터리의 실질적인 에너지 밀도 잔여량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 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복합 소재, 특수 소재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차트상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방향성을 결정지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자, 손절가 4,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자, 목표가 6,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I텍까지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좋은정보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상당히 외람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지지난주에는 피플바이오 31% 수익을 드렸고요. 네. 4거래일 동안 지금 좀 전에 보셨던 탑머틀은 3거래일 동안 40% 수익을 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황금 맥점 전략으로서 여러분께 수익을 잘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2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 또는 VI 종목들이 많이 나왔네요. 많이 힘드시죠? 특히 직장 다니시거나 그동안 계좌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 지금은요. 물론 이제 추세 투자도 지금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어떻게 계좌를 복귀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상한가, 장중 상한가 2번 한 탑 머티리얼 후속 또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가 될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무반했는데 여러분께 약속, 오늘 그것도 VI 걸리면서 약속 지켜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를 믿고 함께 수익을 내실 분들은 오늘 저희 무방에 꼭 오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4거래일 만에 41% 가까운 큰 수익 주셨는데요. 이런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좋은정보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주황 색깔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